안녕하세요. 바른태국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자음과 모음의 총정리에 이어서 간단하게 그룹별 발성법에 대한 설명을 최대한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법 공부를 하시고 싶은 태국어 관심자들이나 이민자들은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이유는 발음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서 같은 단어를 이야기하지만 서로 다른 뜻으로 이해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이 자주 발생하는데, 그 부분은 성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일단은 다 쓰진 않겠습니다. 제가 따로 적어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동영상 강의를 찾아서 학습을 하시면 되고요. 우선 제가 편의상 LC그룹과 MC그룹 그리고 HC그룹 이를 각자 어떤 단어의 그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기에 A4 용지로 흰 종이에다가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하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학습이 되었다는 가정하에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 텐데요. 우선 완나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완나욕이라는 것은 태국어에 보시면은 각 단어의 글자의 위에 숫자 모양처럼 생겼는데 사실 숫자는 아니고요. 완나욕이라는 태국어의 전용 기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붙지 않았을 때가 있고, 이런 모양, 마이 액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모양이 붙었을 때가 있고, 이런 모양이 붙었을 때가 있습니다. 마이 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이 붙었을 때가 있고, 이런 모양이 붙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토, 마이 뜨리, 마이 짜따와라고 읽는데, 지금 그냥 한국말로 초보자 강의니까 편의상 이렇게 그냥 한글로 써드렸고요.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시양 사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액토들이 짜따와에 해당하는 발음이 있는데요. 이 발음을 5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바로 정확한 발음 읽기가 가능할 텐데, 시양 사만의 경우에는 초성과 중성이 같은 평성, 이렇게 평평하다고 해서 평성을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양 액의 경우에는 로톤, 저음이죠.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시양 토의 경우에는 폴링톤이라고 합니다. 올라갔다 떨어진다 해서 폴링톤. 시양 뜨의 경우에는 하이톤, 올라가기만 하죠. 하이톤. 시양 짰다와의 경우에는 떨어졌다가 올라간다고 해서 라이징 톤이라고 하는데요. 이 발음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꺼까이 아시죠? 꺼까이에 살라 아가 붙었을 때 까라고 읽겠죠. 까라고 읽는데, 이것이 여기 지금 가장 쉬운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다가 제가 표기를 해보면, 꺼까이는 MC그룹에 속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까라고 붙고, 만약에 시양 마이 액이 붙었을 때는 내려가는 저음이니까 까라고 읽고, 그 다음에 꺼까이에 시양 마이 토가 붙었을 때는 폴링톤이니까 까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시양 짰다와의 경우에는 하이톤이니까 까 이런 식으로 약간 위로 올린 듯한 느낌. 다시 한번
차이를 제가 구분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짝다화가 붙을 경우에는 까, 약간 콧소리, 비음을 내서 까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비교를 해보면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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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이런 식으로 5개가 구분이 되셔야 되는데요.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이 3개의 구분이 쉽지 않아서 태국어 학습을 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C그룹의 대표적인 단어 하나를 제가 임의로 터타한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터타한을 뽑는데 중요한 것은 MC그룹은 이 5성조에 해당하는 모든 발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LC그룹과 HC그룹은 이 5개의 성조 중에 3개의 성조만 사용을 하는데요. 터타한을 예로 들면 터타한에 아가 붙으면 타가 되겠죠? 타가 되겠죠? 근데 3가지 성조만 사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을 사용하느냐 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이톤의 경우에는 하나 예를 들면 허힙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힙을 뽑으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기호는 붙지 않습니다. 이런 기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기호가 없다는 뜻이죠. 이런 기호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단어를 딱 처음에 접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모음 앞에 있는 자음이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지를 우선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암기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것이 안다는 가정하에서 구분이 이 3그룹으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가정하에서 그 다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제 위에 어떤 기호가 붙었느냐, 완나육에 어떤 기호가 붙었느냐, 아무것도 붙지 않았느냐, 아니면 시앙마이 액이 붙었느냐, 시앙마이 토가 붙었느냐,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기에 시앙마이 액이 붙었으니까 이 발음이 되겠다. 여기는 시앙마이 토가 붙었으니까 이 발음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시앙마이 액 발성과 완나육의 이 기호 마이 액이냐 토냐 이 기호 간에 일치하지 않다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액이 붙어도 그 발음하는 이 성조는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제가 편의상 발음을 0번 발음, 1번 발음, 2번 발음, 3번 발음, 4번 발음, 5번 발음 총 5성조니까요. 이런 식으로 각 발음에 넘버링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LC그룹의 경우에는 발음하는 3가지 발음법이 있다고 했는데 3가지 기호가 있으니까 3가지 발음이 있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 0번 발음, 그리고 시앙마이 액이 붙었을 때 2번 발음, 시앙마이 토가 붙었을 때 3번 발음을 발음하고요. 고자음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붙었을 때 4번 발음, 시앙마이 액이 붙었을 때 1번 발음, 시앙마이 토가 붙었을 때 2번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저자음이 왔고 아무것도 붙지 않았다. 그러면 0번 발음. 0번 발음은 평성이죠. 그러니까 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앙마이 액이 붙었을 때 저자음에서는 2번 발음을 한다고 했으니까 2번 발음은 폴링톤이 되겠죠. 그러니까 타. 그 다음에 시앙마이 토가 붙었을 때 저자음에서는 3번 발음을 하니까 타 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타, 타, 타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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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라고 발음을 해서 이 세 가지 발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자음에서는 아무것도 붙지 않았을 때 가장 처음에 4번 발음이 있다고 했죠. 4번 발음의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라이징 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평성으로 갔지만 여기에서는 네 번째 발음 하 콧소리를 넣어서 네 번째 발음을 지금 헷갈리는데 네 번째 발음 마지막 발음이죠. 이렇게 해서 이번 네 번째 발음 라이징 톤 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 액이라는 기호가 붙었을 때에는 보시면 여기 마이 액이라는 기호가 붙었을 때에는 저음이니까 하가 되겠죠. 그리고 시앙마이 토가 붙었을 때에는 두 번째 발음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발음은 여기 이 부분이니까 하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 하, 하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 부분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0번 발음, 제가 편의상, 이건 제가 편의상한 겁니다. 제가 편의상 만든 평성부터 이 라이징 톤까지의 이 5가지 발음, 4번이라고 해서 네 번째 발음이 아니라는 헷갈리지 마시고요. 평성부터 해서까지 하는 5성조에 대한 그룹 발음법을 일단은 공부를 하시고 이 발음이 그 억양이 어떻게 높낮이가 책정되는지를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그 다음에는 요 계산법에 따라서 저자음에서는 0번, 2번, 3번 발음만 있고 그 위에 어떤 기호가 붙느냐에 따라서 발음법이 나눠질 테고 고자음에서는 4번, 1번, 2번의 순서대로 발음을 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4번 하나가 마이 액이 붙었을 때 1번 마이 토가 붙었을 때 2번 발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발음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이 액하고 마이 토가 숫자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붙었을 때는 1번 발음이다, 이것이 붙었을 때는 2번 발음이다 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절대로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각 모음 앞에 오는 자음이 어떤 그룹에 속하고 그 그룹에 속하면서 그 위에 기호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 기호가 무엇인지 보고 그룹을 알았으면 이제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넘버링을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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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 이런 식으로 발음이 다른 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정확한 발음 계산법이니까 이 부분만 발음에 대한 신경을 써서 구분하실 수 있으면 태국어의 약 한 70%를 완성한 것이고요. 그 이외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펑션, 더블 펑션, 클리핑, 기타 예외 조항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동영상을 만들 텐데요. 일단 이 부분이 또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그 이후에 가서도 또 계속 소화하시는데 무리가 없고 여기서 한번 엉켜버리면
나중에 가서 계속 엉켜서 결국에는 문법 체계가 똑바로 잡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먼저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됐다는 가정하에서 제가 몇 가지 단어를 한번 여기다가 드릴 테니까 써보기도 하시면서 발음도 한번 같이 계산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파워판이라는 것이 있죠. 파워판이라는 것이 있고 위에 기호 마이 액이 붙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호 마이 액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파워판은 LC 그룹이고 마이 액이 붙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겠죠.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발음은 2번 발음. 2번 발음은 여기 보시면 폴링톤, 그러니까 타타 하니까 펌이 되겠죠. 펌이라는 것은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국에 가서 아한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아한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한 펌 다이마이 크랍 이러면 밥을 음식을 조금 더 더해 주셔도 조금 더 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한 펌 다이마이 크랍 하면은 이런 식으로 태국어는 그냥 다 붙여서 씁니다. 이런 식으로 태국어를 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한 펌 다이마이 크랍 하면은 음식을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단어를 써보면 추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추워이라는 뜻은 도와주다라는 뜻입니다. 도와주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도와주다라는 뜻인데 발음 계산을 우선 해보면 추워이, 처창의 경우에는 LC 그룹에 속하는 단어죠. LC, 정확하게는 LCP 그룹에 속하는 단어고요. LCP 그룹에 속했는데 마이 액이 붙었습니다. 마이 액이 붙었으니까 발음은 두 번째 발음이 되겠죠. 두 번째 발음이니까 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펌으로 발음을 했죠. 그러니까 이건 추워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추워이. 아무것도 안 붙었을 때는 추워이. 붙었을 때 추워이. 만약에 마이 토가 붙는다면 추워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발음이 약간의 차이가 전혀 다른 뜻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워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추워이라는 뜻은 도와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에 여행을 갔을 때 무거운 짐을 들었다. 그런데 자기가 혼자서 들 수 없겠다. 혹은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 짐이 많아서 들을 수 없을 때 태국에 있는 벨보이한테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썼다고 했을 때 추워이 다이마이 크랍 하면은 도와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뜻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 액이 붙은 걸 좀 했으니까 마이 토가 붙은 거를 한번 이거는 그냥 발음만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발음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이 라는 뜻인데요. 제가 발음을 잘 들어보시면 모이가 아닙니다. 모이 이런 식으로 약간 올라갔죠. 그 이유는 뭐냐면
마이토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러링의 경우에는 우선 러링은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를 아셔야겠죠. 러링은 LCS 그룹, 그냥 편의상 LC 그룹 안에만 속했다, 저자음에만 속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토가 붙었습니다. 마이토는 요 발음에 가시면은 LC 그룹의 하나, 둘, 세 번째죠. 그러니까 하나, 둘, 세 번째니까 3번 발음이 되겠죠. 3번 발음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하이톤입니다. 그러니까 모이, 예, 끝을 올려줘야겠죠. 2번 발음이었다면은 모어이라고 읽었을 테고, 이거였다면 모어이라고 읽었을 테고, 이 발음이니까 모어이라고 끝을 올리는 모어이 이렇게 발음이 달라지겠죠. 하지만 그 나머지 단어들은 뜻이 없고요. 이 단어는 루어이죠. 루어이 발음을 잘못 썼네요. 요약이 아니라 어입니다. 루엉입니다. 루엉. 예. 발음은 같고요. 예, 지금 작업만 제가 잘못 썼습니다. 루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루엉이라는 단어는 떨어지다, 낙엽 따위가 떨어지다라는 뜻으로 by my 루엉 하면은, 이거는 예 제가 뭐 확실하지가 않아서 쓰기 좀 그런데, 나중에 이 부분은 어나막선이 나오는데 어나막선에 대한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서 괜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by my라는 것이 낙엽이란 뜻이고요. by my 루엉이라고 하면 낙엽이 떨어지다 라는 뜻으로 루두 by my 루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루두라는 것은 계절인데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 해서 태국어로는 가을이라는 뜻이고요. 이런 식으로 단어가 발음을, 오늘은 포커스가 발음이니까 발음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발음을 자기가 직접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어가 와도 그 단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편한 쉬운 단어, 마지막으로 HC 그룹의 쉬운 단어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HC 그룹이죠. 하이톤이 고저음이고 고저음에 장모음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저음에 장모음. 예.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아무것도 붙지 않았으니까 4번 발음. 약간 4번 발음은 비음이 섞여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하라고 읽습니다. 하라는 것은 찾다, 방문하다 라는 뜻으로 이런 식으로 쓰면 빠이 하 푸안. 예, 지금도 이 푸안도 보시면은 예, 저 LC 그룹에 하나가 붙었으니까 여기 2번 발음이 되겠죠. 그래서 푸안이라고 했고요. 빠이라는 것은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빠이하 푸안 하면 친구를 찾아가다, 친구 만나러 가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LC 그룹과 LC 그룹, 저자음 그룹과 HC 그룹, 고자음 그룹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단어를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발음 계산법이 이 고자음이냐 저자음이냐 그리고 위에 기호가 뭐가 붙어있느냐 그 두 가지만 알고 계산만 할 수 있으면은 나머지는 단어 싸움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쉽게 해가실 수가 있고요. 이게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단어 인풋이 들어오면 제대로 소화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일단 초반에 해 놓으면은 나중에 가서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제가 이제 말씀을 하나 드리면, 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숫자 5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마이토가 붙었죠. 마이토는 2번 발음. 2번 발음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폴링톤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고자음의 경우에는 하, 그 다음에 마이 액이 붙었을 때는 저자음 저음 하, 그리고 마이토가 붙었을 때는 폴링톤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 하면은 5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숫자 개념을 또 공부를 하실 텐데 일단 5라는 숫자 하나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을 제가 한번 구분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하. 분명히 발음은 다르죠. 태국 사람들은 이렇게 달라진 발음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해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공부를 하지 않고 하라고 했을 때 하하하 이러면 태국 사람들은 이것이 어떨 때는 오라고 이해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찾아가다라고 이해할 때가 있고 혼란스럽겠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말에서도 높낮이가 다르거나 억양이 좀 이상하면 바로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처럼 이 부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면 태국인들은 이 사람이 태국 사람이 아니구나, 잘 이해하지 못한다, 대화가 잘 안 된다, 답답해하고 상대가 하는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똑바로 발음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잘 집중하지 않게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태국 사람 말로 표현을 빌리면은 귀가 피곤하답니다. 이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알아들어야 될지 계속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귀가 피곤하다고 해서 나중에는 결국에 올바른 제대로 된 대화가 되지 않고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 부분 태국에 가서 생활하시거나 공부하신 분들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강의가 되게 길어졌는데요. 이 코딩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길게 강의한 만큼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학습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댓글로 언제든지 달아주시고 가능하면 이 강의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많이 또 공유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서 태국에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이 강의를 통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저자음, 고자음, 중자음 이 계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간단하게 단어를 가지고 발음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어서 다음번 강의에서는 단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보고 그리고 예문을 몇 가지도 들어서 이해도를 조금 더 높이는 데 치중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습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는 예외 문법 펑션, 더블 펑션 이런 것까지 해서 예외적인 문법 정리까지 완벽하게 쉽게 해보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시간 제한이 풀려서요. 제가 길게 강의를 해도 다 올라가니까 앞으로 부담 없이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